이번 주제는 판타지와 먹방의 조합이 흥미로운 만화 던전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일본의 만화가 쿠이 료코시로 모험가들이 대미궁인 황금성에 도전하면서 몬스터들을 미식하는 이야기의 탈을 쓴 정통파 판타지 만화를 할 수 있지요. 장르 참 희한하네요. 원래 만화 자체도 돌풍을 일으키다 못해 아예 장르 자체를 만들 정도로 인기 작품이었는데 2024년에 트리거가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방영이 결정되면서 만화, 애니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요. 트리거는 예전 가이낙스에서 천원 돌파 그랜라간을 만들던 팀이 독립한 업체로 킬라킬,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 등의 명작을 제작하며 인지도를 쌓은 실력파 제작사죠. 물론 일부 작품에 뒷심이 약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이번에는 원작이 탄탄하니 그 걱정은 접어도 될 듯합니다. 작화와 연출 그리고 템포는 탑 클래스이며 감독의 배경을 알면 더욱 안심되죠. 작가인 쿠이료코는 일본의 만화가로 얼굴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특별한 인터뷰조차 없습니다. 작품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처음엔 픽시브 등에서 동의 만화만 그리다가 2011년에 단편집으로 데뷔했으며 2013년에 나온 단편집이 같은 해 일본 만화대상 7위, 역시 같은 해에 나온 서랍 속 테라리움은 일본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만화부분 우수상을 받더니 다음 해에는 일본 만화대상 5위를 수상했죠. 이후 2014년부터 하루타이 연재한 첫 장편 만화, 이번 영상은 주인공인 던전밥도 2016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 부문 1위는 물론 일본 만화 대상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즉 낸 작품마다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죠. 던전밥이 연재된 잡지 하루타는 엔터브레인, 즉 일본 미디어계 수장인 가도카와 계열의 잡지지만 대중성보다는 상업성을 갖춘 작가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인데 그래서인지 이 만화는 돌풍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끄는 것은 일절없이 14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이 작품이 인정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작가 쿠이로코 씨는 이 작품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그림 실력과 연출이 크게 늘었으며 또 첫 장편이 데이트되게 되었으니 노후 준비가 잘 되어 부럽다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하루타의 대표 작가는 신부 이야기의 모리카오르 씨인데요. 이 사람의 만화가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채산성이 안 나올 정도의 높은 퀄리티라 이 잡지의 만화들은 미디어화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신인인 쿠이로코 씨의 던전밥이 최초로 애니메이션화가 된 것이죠. 이 만화의 주인공은 라이오스라는 인간 남자로 여동생은 파린이 소속된 모험가 파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위기에 빠진 순간 파린이 드래곤에게 잡아먹히면서도 일행을 탈출시키고 겨우 탈출할 라이오스는 그녀를 구조할 계획을 세우죠. 그는 동료들에게 지불할 돈이 없기에 혼자서라도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던전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파티원인 마르실과 칠책은 돈이 안 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켜 라이오스와 함께하기로 하죠. 그런데 적어도 마르실은 이런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라이오스가 세운 던전 공략 방법은 던전의 몬스터를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부 팬왈, 본격 마르실의 고통을 즐기는 만화 던전밥의 막이 열립니다. 던전밥은 형식적인 장르는 위저들을 계승한 판타지물로 위저들의 설정을 상당히 많이 차용한 정통파 판타지긴 하지만 이름은 들은 사람은 물론 보는 사람들조차 이게 정통파라는 걸 자꾸 잊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작품의 핵심인 미식이라는 오리지널 요소 때문이죠. 세상에 누가 몬스터를 먹방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게임에서 몬스터를 음식의 재료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몬스터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미식한다는 건 제가 알긴 처음이네요. 먹방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기 어려운 인기 요소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의식주라는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인지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인 만큼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매번 같은 걸 먹으면 지겹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개인 방송 시대가 되면서 여러 틈새 시장이 열리면서 더해지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먹방에 도전하고 있죠. 여하튼 먹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연구를 잘하면 얼마든지 틈새 시장이 나오는 콘텐츠계의 기본이자 지존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먹방은 상당히 일반적인 장르입니다. 먹방의 대명사인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 만화가 94년부터 96년까지 연재되었으니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아예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할 정도로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블루오션이 풍부한지라 그런지 먹방은 콘텐츠
시리즈 부문에서도 환영받았는데요. 이유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제작비 덕분이죠. 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에서 소비 수요는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업계도 새로운 모험을 하긴 힘들죠. 이후 일본의 콘텐츠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뻔할 뻔짜만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선 새로운 시도는 가급적 줄이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가며 트렌드에 맞는 작품만 만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먹방은 이상적인 콘텐츠였죠. 고독한 미식가의 경우 시즌 5부터는 주역 배우의 출연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시청률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회당 35만원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제작비는 에피소드당 300만원 수준이라는데, 그럼에도 시청률은 탑 클래스인 5%대입니다. 보통 심야 애니메이션이 회당 1000만원, 일반 드라마가 회당 5천만 애니메이션을 감안하면 가성비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과거의 독창적인 시도는 버리고 하나의 인기 있는 트렌드를 재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에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얻을 수 있는 먹방의 재생산은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던전밥도 아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잡지가 하루타라고 해서 생각 없이 봤다가 제 선입견, 편견을 반성하고 말았죠. 작품은 일반적인 판타지, 위저들의 설정과 세계관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직업과 종족 분포는 물론이고 요즘 독자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시체만 가져오면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도 위저들이가 도입한 개념이죠. 일본의 국민 RPG 드래곤 퀘스트가 시체를 부활시키는 시스템이 된 것도 일본판 위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오스는 던전의 몬스터를 요리해 먹기로 합니다. 일반적인 만화에선 본인이 척척 요리해 먹는 전개로 가겠지만 이 만화에선 그렇지 않았죠. 지식도 경험도 없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고 마침 지나가던 마물식 연구자인 센시가 이 한심한 작태를 보고 그들에게 맛있는 전골 요리를 해주지요. 센시는 레드 드래곤을 퇴치한다는 말에 흥미를 갖고 일행에 합류하고 이렇게 4명의 파티는 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합니다. 던전에서 밥을 먹는다는 개념을 작가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풀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각각의 식습관에 따라 음식 취향이 갈리는데 이 만한 이 식습관을 종족의 개체차로 표현했지요. 예를 들어 몸이 마른 엘프는 식물성 음식을 좋아하고 드워프는 고기를 좋아하며 하프풋은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프풋은 호빗의 저작권을 피하기 위한 종족명이죠.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주제에 맞는 몬스터라는 식자재를 분석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죠. 멀쩡한지 아닌지는 제 상식으로는 측정 불가지만 진지한 얼굴로 몬스터란 재료를 분석하고 요리로 만드는 데서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며 정신을 차려보면 판타지와 먹방이 완벽히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조리법을 읽다 보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음식이라고 착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걸 출판사 쪽도 잘 아는지 아예 1권 1화에서 나온 큰 전갈과 걷는 버섯 백숙을 실제 요리 샘플로 만들어서 공개하더니 이게 큰 반향을 얻자 2권에서 나온 천연 맛있는 보물 벌레 간식, 역시 2권에서 나온 삶은 미빙도 샘플로 만들면서 본인들도 이 황당한 설정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판타지의 탈을 쓴 먹방 만화 같지만 이외로 내용은 제대로 된 정통파 판타지라는 게 독자들의 뒤통수를 2번 치는 부분이죠. 정말 클리셰란 클리셰는 다 활용하되 자기식으로 다 비틀어 놓거나 오리지널을 넣어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죠. 정말 의외로 진지한 판타지 스토리라 저 같은 독자의 기대를 훌륭히 배반합니다. 여기서 작가의 역량을 알 수 있죠. 또한 작품 초기에는 그냥 먹방이 부차적인 요소로 보이지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모험의 목적은 살기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부각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이며 미식을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욕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확실한 주제의식까지 모두 갖추고 있지요. 그러니까 작가는 정통파 판타지를 훌륭히 그려내면서 자신이 창작한 몬스터 먹방을 훌륭한 주제를 갖춘 이야기로 그려내는 것도 모자라 개그까지 잘 녹여낸 겁니다. 이게 이 작품의 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이 점이 입소문을 모아 2015년에 일본 아마존 만화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 상이란 상은 다 쓸었으니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화제 작품 던전밥이 드디어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외의 비화가 있는데요.
트리거의 연출가인 미야지마 요시히로는 2011년경, 그러니까 던전밥을 연재하기 전부터 쿠이로코 씨의 광팬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스승이자 트리거의 대표이사인 오우츠카 마사히코 씨에게 던전밥을 애니화하자고 조르지만 오우츠카 씨는 트리거에는 원작 기본 작품을 감독한 사람이 없다면서 이 기획을 반려하지요. 그래서 당시 애니메이터였던 그는 직접 연출을 배워 감독의 기본을 갖춘 후 애니화 기획이 돌자 직접 프로듀서를 찾아가서 감독을 지원합니다. 미야지마 씨는 던전밥 8권의 CM을 만들었는데 이 CM이 높은 퀄리티로 화제를 모았지만 트리거가 원작 기본의 작품을 만든 경험이 없어서 팬들은 반신반의 목소리를 보냈죠. 왜냐하면 만화의 연출법과 애니메이션의 연출법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원작의 매력을 살려가며 애니메이션만의 연출로 재창조하는 것은 작업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1차 PB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는 말끔하게 사라졌죠. 마르실이 귀엽게 나왔다는 점에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작품인 던전밥, 하지만 이 작품이 낳은 그림자 또한 존재하니 이 작품이 워낙 엄청난 히트를 하는 바람에 다른 출판사에서 죄다 이 작품에 아류작을 내놓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소재가 히트하면 그 소재만 따라하는 식으로 침체한 이 시장에서 왕도 소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더한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